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4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강원도 감염률은 전국 평균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사망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는데요. 한편 정부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여론이 역대 최저치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긍정평가는 29%로 윤 정부 출범 직후 나온 평가 63%와 비교하면 뚝 떨어진 수치인데요. 과학 방역, 표적 방역, 말만 요란한 정책이 아닌 보다 현실적이고 세밀한 방역 정책만이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입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절차를 9일 전후로 마무리한다고 밝히면서 비대위 전환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내일 열리는 상임 전국위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유권 해석을 밟을 예정입니다. 한편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가 제명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이 대표와 친 이준석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상황에서 지도체제를 둘러싼 집권 여당의 내홍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폭 12m, 깊이 5m 크기의 땅이 꺼지는 이른바 싱크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편의점 건물 일부가 붕괴되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현장 인근 숙박시설에 투숙객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숙박시설 공사가 시작된 후 올해 초부터 이 일대에서 유사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제대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불안감을 내비쳤는데요. 주민들의 안전과 피서객들이 몰리는 휴가철 해수욕장의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양양군과 함께 전문 인력을 급파해 현장을 수습 중에 있으며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과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에서 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사흘째 홍천 강원 공장을 막아섰습니다. 주된 요구안은 해고 노동자 복직과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철회, 운임 인상 등인데요. 오늘 낮부터 출하가 일부 재개됐지만 출고가 여전히 지연되는 것뿐 아니라 농성 중 사건 사고가 터져나오면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반면 하이트진로 측은 악의적이고 명분 없는 영업방해가 명백한 만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뉴스캐스터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획 시리즈 앞으로 4년 잘 부탁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임기를 시작하는 기관단체장을 모시고 지역 현안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내 18개 시군 중에 14곳이 빨갛게 물들면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는데요. 하지만 이 가운데 당을 떠나서 꿋꿋하게 지역민들의 지지와 선택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기획 시리즈 오늘은 재선에 성공한 한명준 고성군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취임하신 지 꼬박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좀 많이 좀 바빴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선택해 주신 우리 고성 군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지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고성군에는 6월 달에 그 도민체전이 열렸었습니다. 예. 그것을 좀 잘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수위원회를 가동해서 한 20일간의 어떤 기간을 가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백 기간을 메꾸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동안 투자 유치 관계라든가 업무의 진행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해 봤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굉장히 좀 바쁘게 갔고, 특히나 이제 내년 6월에 있을 강원 특별자치도와 연계돼서 예. 우리 조직 개편을 위해서 많은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자치단체 중에 이례적으로 인수위원회를 취임 전에 구성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하신 이유도 좀 듣고 싶고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군수님? 그 인수위원회가 아니고 이제 준비위원회라고 얘기하면 맞을 것 예. 같습니다.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속에서 이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나 요구 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 그런데 사실 그 인수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것이 사장되고 맙니다. 남은 것은 이제 제가 그 뭐 이 일을 하겠다, 이제 그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장되는데, 요번에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담아내 가지고 다 정리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4년간의 어떤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고성군도 현안 해결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고 어려움을 또 겪고 있죠.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에 코로나19가 또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가 늪에 빠져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인구도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형태인데, 그래서 군수님께서 평소에 지역 산업, 먹거리 구상을 굉장히 깊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예. 지역은 또 새로운 또 가능성도 보여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도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렵게 시작되었는데, 그 국민들이 이제 해외를 못 나가면서 우리 고성군을 찾아오면서 고성군이 다시 이제 재발견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그것이 네. 이제 관광과 잘 이어지는 그런 기회의 땅이 되었고, 특히나 여러 상황에서 그 뭐 남북철도라든가 동서철도, 그리고 이제 동해안 고속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나는 그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예. 투자 유치가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9건에 2조 7천억이라는 이제 투자 유치를 받아내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고성군의 가능성을 확 열어주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관광과 어떻게 잘 엮어갈 것인가,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좀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네. 하는 그런 예, 시기였습니다. 군수님께서 관광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관광 트렌드 자체가 좀 비대면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거기에 고성하고 속초, 양양, 요즘 동해안 라인이 좀 핫하지 않습니까? 뜨겁습니다. 예, 요것을 좀 반등의 기회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군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보여주지 못하면 예. 그냥 그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자연과 개발이 잘 이제 어울리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이 지금 딱 그 포인트를 받게 된 것은 그 천년 자원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예. 그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 가치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오는데, 사실은 손님을 받을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개발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보존과 개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고성군의 운명이 바뀐다. 좀 그런 부분을 좀 직시하고 예. 그런 부분을 많이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자연 보존하고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이게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 잘 수립된 상황에서 가야 되는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난개발하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주변에 다른 시군에서도 종종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군수님?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국회에서 뭐 법을 따로 만들어야지만 이제 이런 것을 제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많은 이제 논의를 하고 그랬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경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활용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경관이 잘 돼 있는 지역들을 좀 직원들을 보내서 많은 것을 보게 했고,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터전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은 잘 관리를 하고 비어 있는 공간에는 또 개발을 또 잘 끌어들여서 네. 그 자연과 개발이 잘 좀 이렇게 조화롭게 될 때 그 가치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도 거기서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준비가 웬만큼 돼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들어오는 그 투자자들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높이 짓고 예. 좀 더 좋은 환경에다 그걸 앉히고 싶고 이제 그런 것들과 지금 우리 어떤 행정에서의 어떤 조율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공무원들도 계속 같이 논의하고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가져가자. 그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고성 제진역에서 평화 메시지 담은 PRG 페스티벌 오프닝 공연이 있었죠. 콘서트가 있었는데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DMZ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세계 외교관들이 고성 지역에 오면은 또 그렇게 고성 칭찬을 많이 한다고 해요. 예. 관광 산업 관련해서도 이것을 국제화시키는 노력도 좀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구상 갖고 계세요, 군수님? 작년에 이제 유럽 연합 대사 20분이 이제 오셨는데 예.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수련회를 이제 3일간 열었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 고성군이 직접 같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진행시켰고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분들은 돈을 쓰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분들이 갖는 자연에 대한 경외감, 그다음에 이제 농업도 이제 친환경 농업, 그다음에 그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가치들에 대한 토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이 뭐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좀 많이 알게 됐고요. 그분들이 그 고성군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엄청 빠져드는 걸 좀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이 꼭 개발만이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니구나. 우리의 가치가 먼저 선행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봤고요. 이제 그분들은 앞으로도 이제 우리 고성과 그 맺은 인연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네. 해가지고 또 몇 분은 또 왔다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PLG 페스티벌을 통해서도 외국인들이 이제 와서 그 제진역에서 그 북으로 향한 철도 위에서 이제 그 공연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왔던 외국인들도 아주 만족스러워했고요. 그 환경 그 자체 그 공연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진에 담냐고 굉장히 바쁘게 그랬군요. 네, 그렇게 좀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저도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예. 최근에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착공과 관련해서 화진포역 설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셨죠. 동해북부선 역세권을 지역 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어떤 계획의 일환으로 읽히는데요. 어떻게 구체화할 생각이십니까? 사실 고성에는 특이하게도 이제 간성역, 네. 화진포역, 그다음에 제진역 이렇게 세 가지가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화진포역이 신호장에서 이제 역으로 갔다 다시 신호장으로 바뀌는 그 담당이 바뀌면서 이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화진포역은 그 환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네. 이제 그곳에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김일성 별장, 셔우드홀, 이승만 별장, 뭐 이기붕 별장, 뭐 그 역사성으로 봤을 때 그곳이 정말 그 대한민국에서도 아름다운 곳이라는 예. 것이 입증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한 역사성을 잘 비춰질 때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이제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이제 통일 광장도 만들고 이제 응봉이라고 해서 제일 그 경치를 감상하기 좋은 곳까지 로프웨이를 설치하는 등 그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했고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그 역을 관광역으로서 잘 개발한다면 예. 그 역 또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한마디 좀 더 해도 되죠. 예, 말씀하십시오. 제진역 같은 경우도 이제 북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 있는 역인데 그 역이 이제 지향하는 바가 북쪽이 아니고 이제 유라시아입니다. 예.
유럽의 역이라는 것은 문화와 어떤 삶과 여러 가지가 이제 그리고 광장 문화가 이제 존재하는 그런 역으로 다 이제 개발돼서 예. 굉장히 아름다움을 가지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역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역을 한번 좀 만들고 싶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조금 더 한 발 나가서 이제 유럽역을 가서 이제 좀 보고 직접 어떤 구상을 하고 하면서 그런 것을 대한민국에 없는 역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고성군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워낙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규제 완화라든가 뭐 법안 부분에 대해서도 고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특별자치도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군수님? 예, 사실은 저에게 제일 큰 의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강사분을 모시고 이제 그 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 강의도 이제 그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듣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데 그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푸는 것이 특별법이 아니라 이제 어느 부분은 우리가 먼저 규제를 하고 어느 부분은 요구하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쓰임새 있게 그러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다. 특히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가 환경법, 그다음에 이제 산림법, 예. 그다음에 농지법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엄청 묶여 있어가지고 지금 투자자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런 어떤 여기가 좋다. 그래 충분히 이야기가 됐지만 그 걸려 있는 규제법 때문에 이걸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특별자치도법을 통한다면 그러한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푸는 지역과 우리 자체가 묶는 지역 뭐 이런 것들을 잘 좀 가져가면서 선제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행할 것이다. 예.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꿀게요. 예, OX 퀴즈를 저희가 준비를 좀 했는데 군수님의 생각과 바람을 좀 퀴즈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은 이제 질의응답이 다 끝난 다음에 하면 될 것 같고요. 앞에 푯말에 OX를 질문에 따라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보수 돌풍 속에서도 나는 당선을 확신했다. 오를 들어주셨고요. 단번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평화를 표방한 금강산 관광 재개 솔직히 힘들다. X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 고성군의 주요 산업 먹거리 관광이다. 들어주실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가장 걱정되는 건 산불이다.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4년 뒤 고성군수도 나 한명준이다. 들어야 됩니까? 예,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장분들도 다 오를 들으시는 경향이 좀 강했는데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평화를 표방한 금강산 관광 재개 솔직히 힘들다 X를 들어주셨어요. 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역사는 이제 계속 전진하면서 굴러간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금강산 관광이 열렸을 때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경험한 바들이 많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아름다운 그 금강산을 이제 보고 오고 그랬고 그다음에 또 절대적으로 또 우리가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뭐 막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거기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모두는 이제 끊임없이 그런 이제 발전을 기대하고 저도 가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오를 들었습니다. 4번 질문 사실 가장 걱정되는 건 산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군수님? 걱정하는 부분요. 글쎄요, 저는 산불 제가 이제 2년 전에 취임 이제 보궐로 들어갔을 때 들어가서 15일 만에 산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아쉬웠고 그다음에 이제 산불 없는 고성 만들겠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고 실제 2년 동안 산불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선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지역을 변화시켜 갈 것인가 하는 뭐 여러 가지 대안도 이제 발표를 했고 그것을 좀 차차 이행해 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산불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사실은 뭐 그거보다는 지금 뭐 규제 이런 것이 더 지금 예. 더 우리를 옥죄이는 것이 아니냐 예. 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우리 지역은 산불을 넘어서 예. 더 큰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건 뭐 어려움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다섯 번째 질문의 마지막으로 4년 뒤에 고성군수 나 한명준이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셨나 봐요. 오래 들어주셨어요, 결국은. 근데 뭐 저는 이제 예. 거기에 대해서 뭐 확고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2년 전에 보궐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지역민들이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한번 더 예. 시켜보자. 예. 이제 그걸 보면서 4년 뒤에는 예. 내 4년이 그 4년을 또 담보할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4년 동안 열심히 한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네. 되고 싶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년 동안 그렸던 밑그림을 이제 좀 더 현실화 시켜나가는 그럼요. 중요한 네. 과정에 계신데 마지막으로 고성군수로서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그 많은 준비를 했고요. 2조 7천억이라는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투자 유치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서로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유사일에 우리 고성군에 이렇게 많은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하면 그러한 것들이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 특히나 이제 동서철도하고 남북철도, 고속도로 이러한 것이 잘 엮여 나가고 특히나 남북 문제가 좀 풀리면서 북쪽으로의 관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면 우리 고성군은 막다른 골목에 있는 곳이 아니라 한반도의 중앙에서 우리 평화와 미래를 열어가는 그러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저 한명준이 여러분들과 같이 손잡고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예. 자, 한명준 고성군수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 모쪼록 2년간 뿌린 성장의 씨앗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4년입니다. 더욱 발전하는 고성군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파트에서 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층간흡연은 층간소음만큼이나 입주민들 간 갈등을 일으키는데요.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아파트 내 흡연을 방지하고 있지만 권고에 그쳐 실효성은 부족합니다. 화장실 선풍구에 담배 연기가 들어와가지고 숨이 이게 약간 막혀가지고 불편했어요. 맨날 담배 냄새 나면 닿는데 화장실에서 또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긴 해요. 놀이터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그 와중에 또 아이들이 놀아요. 그런 모습에서는 인상이 좀 찡그러지죠. 네, 아파트 입구에 그 벤치에 앉으셔가지고 피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담배 연기 냄새 자체는 좀 불편하기는 해요. 담배로 인해 고통받는 거주자들은 엘리베이터에 호소문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간접 흡연으로 인한 민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 제기가 많은데 법은 또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민원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3분의 1 이상의 입주민이 동의를 해도 공공금연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고 좀 더 구역 넓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런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층간흡연 문제로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던 입주자들은 일시적인 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계속 방송이 나오는데도 안 고쳐져가지고 불편해요. 이제 어린이집 그 내에서는 담배를 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고쳐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전화해서 해봤는데 그게 많이 나아지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때마다 와가지고 점검할 수도 없는 거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에서 흡연자에게 흡연 중단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해도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주로 실내에서의 흡연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계단이나 지하주차장, 화장실에서 배수관으로 타고 올라가서 냄새가 발생된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라는 데가 뭐 흡연을 하지 말라고 자제를 해달라는 방법밖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층간흡연 피해가 늘면서 법적인 대책으로는 2016년부터 시행된 금연아파트 지정 제도가 있는데요. 입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한다는 투표 결과와 관련 서류를 가지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과태료인데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흡연 시간이 짧다 보니 실제로 단속하고 적발하기 어려워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금연 문화를 표방한 금연 아파트가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연 아파트가 지정됨으로써 입주민들도 아무래도 좀 자발적으로 인식을 가지고 아무데나 담배를 꽁초를 버리는 일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관리사무소 공지를 통해서 많이 좀 잘 받아들이는 편이세요. 시민들은 층간흡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흡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확대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를 바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담배를 피울 만한 곳이 없지 않나. 사람들이 다니는 대로변 이런 부분들은 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 어떨까? 흡연구역을 지정을 하면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좀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구역을 지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놀이터 주변이나 이렇게 반경 뭐 50m라든가 100m라든가 제한을 해서 법으로 뭐 과태료를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아파트에서의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넓히고 보다 쉽게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주택에서 흡연자와 또 비흡연자 간의 어떤 소통도 필요할 것 같고요.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국회에서 챙겨보겠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층간흡연. 간접 흡연을 방지하는 법률이 있음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보다 쾌적한 공동생활을 위해선 현실을 반영한 법제화와 이웃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8월 4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